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달카드부터 오늘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달카드는요, 분명 이 카드 보시면 좀 약간 의아해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이게 해의 모습을 분명 하고 있는데 카드는 달이래요. 저도 약간 뭔가 이상했지만 이게 해처럼 생긴 모양 안에 요 달 모양이 있기는 하거든요. 요게 초승달 모양이 있는데 그리고 그 안에 보니까 뭐 사람이 눈 감고 있는 그런 모습도 그려놨고요. 예,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카드가. 근데 이 카드에서 보셔야 될 거는 맨 처음으로 눈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 눈을 감고 있다. 그러니까 눈을 감았다라는 것 자체가 또 상징이에요. 그래서 눈을 감았다라는 거는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카드는 내면 세계에 대한 메시지를 갖고 있다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내면 세계에 대한 그런 분위기다, 그런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다른 상징물들을 보면은, 여기 보면 주황색, 갈색인가요? 이 갈색 털로 이렇게 돼 있는 게 강아지고요. 여기 늑대입니다. 근데 개는 결국에는 늑대거든요. 그러니까 늑대를 길들여서 개라는 종이 탄생한 거예요. 네, 이게 믿기가 어려우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람의 길들이던 개가 늑대가 된 경우도 있어요. 네, 그거를 보고 또 딩고라는 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개와 늑대는 이제 조상이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개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런 야성적인 본능이 인간으로 하여금 길들여진 거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개라는 게 감춰진 내면 또는 이제 보이지 않는 적, 이런 거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겉으로는 되게 막 살살 맞고 막 애교도 부리고 이러지만 결국에는 안에는 늑대의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의 의미는, 이 강아지의 의미는 감춰진 내면과 보이지 않는 적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늑대는 그냥 똑같아요. 그냥 길들여지지 않는 그런 본능, 네, 그런 본능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강한 본능. 사람의 인간의 내면에 감춰져 있는 뭐 그런 본능적인 것들, 내면에 있는 것들, 네. 또는 이제 보이지 않는 적, 막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결국에. 그리고 요 물속에서 기어나오고 있는 요 생명체가 약간 요주의 인물이죠. 요 논란거리예요, 이 상징물이 이 카드에서. 이게 또 전갈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정갈은 또 사막에서도 삽니다. 사막 정갈도 있고요. 잘 모르겠어요. 정갈에 꼬리가 없거든요. 일단 여기 잘 모르겠어요. 정갈에 꼬리가 없기 때문에. 근데 또 가재라고 또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주로 가재라고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가재랑 닮기도 했고, 하여튼 뭐 그런 상징의 출처가 있기는 있나 봐요. 가재라는 게. 근데 또 요게 개라는 소리도 있습니다. 개, 꽃게. 꽃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개처럼은 안 생겼잖아요, 요게. 예,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냥 갑각류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갑각류. 이 갑각류라는 거는 다 통칭이에요. 그 딱딱한 껍질로 이루어져 있는 뭐 대게 이런 것도 다 갑각류죠. 그래서 갑각류라는 거는 뭐 항상 껍데기가 튼튼해요. 대신에 속살이 연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랍스타든 대게든 뭐 간장게장이든 간에 겉은 딱딱하고 속은 부드럽고 연하고, 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갑각류의 특징 때문에 약한 내면을 감추기 위해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강한 척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로 고독하고 우울합니다. 이 달카드가 대응하는 별자리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달카드는 물고기 자리랑 대응되는 카드인데, 이게 상당히 이 카드의 성격과 비슷해요. 그래서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물고기 자리는 고전 점성학적으로는 목성을 지배성으로 두고 있는 별자리예요. 근데 목성이라는 게 너무 추상적이고 어려우니까 제가 그리스 신화에서 이제 제우스를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우스는 지난 시간에 신들의 왕이라 그랬죠. 그래서 되게 권위적이고 명령을 내리는 입장이고 자신이 타인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뭐 이런 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은 주변 사람이나 환경을 잘 다룰지,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면이 좀 있거든요, 물고기 자리 분들이. 그래서 또 고집이 세고 타인에게 절대로 고개를 숙이는 그런 게 없어요.
타인한테 비굴하게 막 그런 행동을 못해요. 물고기 자리분들이. 네, 그렇게 강하게 보이려는, 강한 척하는 뭐 그런 겉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속살은 되게 연해가지고요. 이 물고기 자리분들이 또 마음은 또 변덕스럽기도 하고 뭐 주변 상황과 뭐 환경에 마음이 갈대처럼 막 흔들리기도 하고 좀 불안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시거든요. 이분들이 외로움도 많이 느끼시고요. 그래서 특히 잠수를 또 많이 타는 편이에요. 이게 감수성이 뛰어나서 그렇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달이 또 물고기 자리와 닮은 구석이 있는 그런 카드라고 또 보시면 됩니다. 또 요게 또 이 달 카드는 우리가 달이라는 게 밤에 뜨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희미한 달빛에 의존해서 불확실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들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함정이 있는지 적군이 있는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게 카드가 실전 해석에서 나올 때는 뭐 아직 판단하기는 시기상조다. 너무 판단하기가 이를 때 그럴 때 나오거나 아직 네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알아보고 행동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경고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달 카드는 불확실하다라고 기준을 잡고 키워드를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방향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방향의 의미, 불확실하다. 예, 불확실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방향의 의미는 불확실하다. 그래서 키워드를 보시면 불확실하다, 뭐 아직 미확정적이다. 그러니까 정해진 게 없는 거예요. 아직 미정이다. 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로는 명확하지 않다. 뭐 그리고 자신의 의도가 무엇인지 자신도 잘 모른다. 그냥 모르는 거예요. 네, 모르니까 행동하지 마라. 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문제 해결책을 알지 못한다.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희미한 달빛, 우리가 밤에 딱 나갔는데 희미한 달빛밖에 없어요. 어둑어둑하고 아무것도 제대로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달 카드 나왔을 때.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또 있었죠. 네, 이 갑각류의 특징, 그 물고기 자리의 특징을 상상을 해보시면은 또 우울하다, 또 두려움을 느낀다. 네, 그 속살이 연한 거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상황적으로 봤을 때 또 개와 늑대의 상징물들을 또 상상을 해보시면은 생각을 해보시면은 숨겨진 위험이 있고 또 숨은 적군이 있고 또 경쟁자가 있고 또 사기를 당할 위험이 있다. 거기에 성의 없는 관계, 뭐 성의 없는 관계라는 키워드는 약간 번외 키워드인 것 같아요. 네, 그냥 따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숨겨진 위험이 있다, 숨은 적군이 있다, 경쟁자가 있다, 사기에 당할 위험이 있다. 이게 잠재적인 위험이거든요. 그래서 요 강아지의 상징물과 좀 잘 맞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겉으로는 이렇게 주인을 잘 따르고 뭐 애교도 잘 부리지만 숨겨진 위험이 있는 거예요. 네, 어떤 상황에서 주인을 물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죠. 예상하지 못한 뭐 그런 위험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실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일 때 정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역방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역방향 키워드는요. 강화와 약화로 구분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따로 기준을 정해드리면은요. 정방향이었을 때는 상황이 잘 안 보였잖아요. 그냥 달빛에 의존해야 됐고 상황이 잘 안 보였는데 역방향일 때는 상황이 그 어둠이 걷혀지는 거예요. 예, 걷어지는 거예요. 어둠이. 그래서 상황이 드러나는 거죠. 안개가 뿌옇게 끼어 있다가 좀 갑자기 걷어지는 막 그런 느낌이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역방향이었을 때는 상황이 희미했던 상황이 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개가 뿌옇게 끼어 있다가 좀 드러나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키워드를 한번 볼게요. 상황이 드러난다. 상황을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한다. 그렇죠?
희미하게 있던 게 조금씩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숨겨진 것이 무엇인지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고, 또 숨겨진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조금씩. 그리고 문제 해결책을 조금씩 알게 된다. 그리고 상황이 점점 나아지고 엉켰던 실타래가 조금씩 풀린다. 그리고 위기를 모면하는 경우. 그리고 긍정적인 국면으로 전환되는 시기예요. 그리고 또 작은 거짓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거짓말이라는 게 결국에는 정방향 이 키워드가 약간 약화됐다라고 본 건데, 정방향에서 요게 좀 뭐 경쟁자가 있을 수 있다, 뭐 숨은 적군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카드가 약간 구설수랑도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약간 구설수가 있을 수 있다, 뭐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게 좀 약해져서 무슨 구설수보다는 누군가가 나를 살짝 속인 게 있다. 뭐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구설수랑은 좀 약간 안 맞는 내용이긴 하지만, 아무튼 피해가 뭐 최소화됐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위험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방향이 좀 많이 긍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 그런 질문도 하실 수 있어요. 와, 이게 강화랑 약화랑 이렇게 나눴으면 강화로 봤을 때 더 칠흑 같은 어둠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질문을 해주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는 거의 안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쓰이는 경우가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저 역방향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정방향으로 나와도요, 역방향으로 해석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상황과 질문이 이 정방향 키워드와 부합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역방향이라고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읽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역방향으로 나왔는데 주변 상황이 또 이렇게 주변 카드와 질문자의 그런 질문이 역방향 키워드랑 부합하지 않을 때는 또 정방향 키워드로 볼 수 있는, 이런 적당하게 이게 좀 유두리가 있어야 돼요. 이 타로 카드라는 게. 그래서 역방향의 이런 단점 때문에 정방향만 쓰시는 분들이 역방향을 맹비난하시는 겁니다.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치명적인 결함이라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타로 카드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도 있다. 그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울 때는 정방향, 역방향 배우는 게 좀 약간 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정방향만 보는 거, 정방향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수라고 보시면 돼요. 정방향으로 보고 이제 매우 극단적으로 적은 장수의 카드로 리딩을 해주시는 분들,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그런 분들이 좀 진정한 고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타로 카드라는 게 정답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여러 가지 잡담이 있었지만 이렇게 해서 달 카드를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태양 카드로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이제 메이저도 거의 끝나가네요. 태양 카드, 심판 3개, 이렇게 3장 남았는데, 일단은 메이저 카드가 끝나면 이 메이저 카드로만 이제 제가 스프레드를 해서 한번 이렇게 점을 보는 걸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